이 사람이라면 결과보다 과정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한국 축구의 현재이고 미래다. 이정효는 늘 말하지만 EPL에서도 먹힐 전술가다. 이런 감독도 이 악물고 외면하는 축협이 레전드다. 감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이정효 감독, 선수가 변변치 않은데도 대단하다. 어느 팀을 가도 본인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만 훈련해도 구현하고자 하는 축구를 보여줄 수 있다. 어설프고 뜬구름 잡는 말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게 명확하고 분명하다. 전술도 선수들한테 정확하고 분명하게 얻어내리고 가르칠 것 같다. 스페인 유로 우승 감독처럼 이정효 감독이 U19부터 해서 국대 감독까지 되면 월드컵 4강 이상 가능할 듯.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으니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멋진 감독님. 이정효 감독이 사람 보는 눈이 있는가 봄. 박 전력 분석관을 분석 코치로 올리고 그것도 선출이 아닌 사람을 박 분석 코치가 이정효 감독 시스템 만드는데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함. 상대 칭찬, 선수단 칭찬, 자기 PR까지 너무나도 완벽한 인터뷰였다. 저런 감독 밑에서 다른 선수들이 어떻게 열심히 안 할 수 있겠음. 한국 축구 팬들이 분노 속에서도 이렇게 한 감독은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좋죠. 네, 프로축구에서는 지역을 연고로 하기 때문에 팬들이 감정적으로 상대를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수준을 높여보면 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상대 감독이 뛰어나면 우리가 데려왔으면 좋겠다. 그런 부러움도 생깁니다. 축구 행정적인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감독이 망쳐놓으면 이렇게 대기업을 끼고 있는 수원 삼성이 2부 리그로 떨어지고 대기업을 끼고 있는 전북 현대도 강등을 걱정해야 하고 대기업을 끼고 있는 울산 HD팀은 K리그 1위 팀이라면서도 일본 원정 떠나서 참패를 당해버립니다. 이정효 감독은 K리그 광주FC의 감독입니다. 안정환과 함께 고려대학교가 아닌 아주대학교를 나왔고 K리그에서 부산 원클랩맨이었습니다. 그 사이 안정환이 동료였고 친구이고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정효가 어느 날 인터뷰에서 안정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니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었지만 본인이 안정환한테 안 된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면서 그냥 두 번째 하겠다고 인정하고 축구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친구가 안정환인 걸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안정환이 어느 날 네가 내 친구라고 내가 자랑하고 다닌다고 했다는 말에 정말 뿌듯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정효 감독은 2008년까지 축구를 했고 이후에 대학 코치를 시작으로 행정가이자 감독으로 지금은 K리그를 흔들고 있습니다. 처음 맡은 팀이 광주FC인데 그때는 2부 리그로 강등된 광주FC였는데 단 1년 만에 승격을 시켰고 작년에도 놀라운 성적으로 3위를 차지했고 올 시즌엔 선수들이 더 이적하면서 선수 레벨이 낮아 있음에도 강등과는 거리가 먼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오히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J리그 팀을 연이어 격파하면서 돌풍의 팀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정효 감독을 응원하는 반응들이 바로 전날 가와사키를 원정에서 꺾으면서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광주는 템포와 압박, 기동력을 살리면서 전반 21분 김진호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아사니가 차넣으면서 승패를 갈랐습니다. 하필 가와사키의 골키퍼가 잊혀져가는 정성룡이 활약하고 있었다 보니까 아사니와 정성룡과 대결이 되었고 알바니아 출신 아사니가 성공시키면서 앞서 나갔습니다. 가와사키는 파상 공세를 이어갔지만 광주의 골키퍼도 만만치 않는 신들린 방어와 수비수들의 투혼으로 값진 승리를 따냈습니다. 아침은 경기 승리마다 목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정효 감독이 돈을 벌어다 주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은 2월 이후에 4개월 가까이 국가대표 감독이 공석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감독, 국내 감독들이 거론이 되었지만 이정효 감독은 순위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 레전드이면서도 대한축구협회 전무까지 지내면서 울산을 1위로 이끌고 있던 엘리트 홍봉사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엘리트가 좋은 감독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감독이 엘리트 출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축협도 엘리트를 선호해서 외국인 감독만 뽑으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지네들도 좋은 감독을 뽑으려고는 했겠죠. 전술도 좋으면서도 성과도 내고 사고 치지 않는 인성과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감독을 찾았는데 안 된 거라고 칩시다. 그런 감독은 히딩크를 데리고 올 때처럼 큰 프로젝트와 돈을 쏟아 붓고 엄청난 지원을 할 준비가 됐을 때 데려올 수 있지 그냥 적전선 돈만 맞춰놓고 어떻게 유능한 감독이 오냐고요. 축협의 엘리트 만행이 지금 사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만약
홍명보 감독을 뽑기 전에 이정효, 윤정환 감독이 거론이 됐다면 그래도 뭐 분명 논란은 있었을 것입니다. 외국인 감독을 선호하는 입장의 축구 팬들은 이제는 돈 아끼려고 한다면서 엄청 깠을 테니까요. 어쩌면 이정효 감독도 광주를 버리고 돈과 명예 때문에 국가대표를 했다고 비난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필 왜 이정효 감독은 갑자기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한 기자가 어떻게 하루밖에 없는 시간에 그런 전술로 가와사키를 상대할 수 있었냐라고 묻자 이때는 겸손이 아니라 자신감입니다. 내가 당장 어떤 팀을 맡더라도 일주일이면 내가 가진 시스템과 훈련으로 팀을 만들 수 있다고 해버렸습니다. 현재 광주 선수들이 그 시스템과 훈련으로 되어져 있어서 잘 따라오고 있는 거라고 했죠. 다 아시겠지만 프로팀이 국가대표팀보다 조직력이 더 좋습니다. 조직력이 잘 갖춰지면서 축구가 재미있습니다. 손발이 안 맞고 패스미스가 많아지고 그러면 팬들도 보기 싫어지는 건데, 사실 국가대표는 최고의 에이스 선수들을 데려다 모은 거지만 1년에 뭐 4-5번 정도 모여서 열흘 정도 같이 있는 게 전부인데다 때마다 선수들도 바뀌기도 합니다. 이게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엄청 헤매요. 네. 이미 히딩크 때도 월드컵 임박했을 때 팀이 완성됐고, 벤투도 월드컵 막바지에 와서 팀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2년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벤투 감독은 4년을 채웠는데 사실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조직력이 완성되기까지는 비슷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계속 바꾸기만 하다 보니까 다시 시작하고 제가 축구를 보는 순간 지금 40년 동안입니다. 계속 쳇바퀴만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판 행정으로 회장이 개입해서 감독을 뽑고 인맥 축구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 인생이 홍봉사를 만난 거? 이것 또한 사실 인맥이지 뭡니까? 지금 분위기상 홍봉사를 끌어내릴 수도 없나 봅니다. 문체부의 브리핑 중에 잘 흘러가나 싶더니 그 모든 조사가 시정시키기 위한 조사였을 뿐이라는 걸 알고 진짜 더 분노하게 되었죠. 한국 사회 뻔한데 홍봉사가 스스로 내려놔서 이렇게 자기 PR까지 하는 이정효 감독을 뽑는 건 아무 문제 없지만, 이정효 감독으로 바꾸기 위해서 홍봉사를 자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타이밍들이 정말 아쉬운데, 이제 축협이 보는 눈이 많다라는 것을 좀 알고 개선을 하려고 한다면 엘리트가 아니라 전술을 만들 줄 아는 감독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최강이라고 하지만 월드컵에서는 3포트 정도의 국가입니다. 16강 드는 것도 힘든 팀이라는 거죠. 그럼 항상 이런 팀은 조별 탈락 혹은 16강에서 만족하고 끝나야 합니까? 그렇지 않죠. 카메룬, 터키, 크로아티아, 모로코 등 돌풍을 일으키는 국가들이 꼭 나오고, 그러면서 크로아티아는 이미 강으로 평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도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앞으로도 축구 최강국이 아니라 유럽, 남미 팀들을 쫓아가야 하는 국가라면 한국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틀을 잡고 디테일을 변화시키면서 말이라도 일본처럼 좀 4강 우승을 좀 목표로 말할 수 있는 한국 축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봉사가 과연 그걸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정효 감독의 언변과 자신감에 먼 미래에 한국 축구가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좀 가져봤습니다.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여러분, 영상에 엄지척 그림에 손가락을 툭 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